이 시점에서 1894년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 하나하나 우리의 역사 그리고 앞날에 굉장히 중요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먼저 동학군이 1차 봉기를 했습니다. 안핵사가 내려오고 그들이 조병갑의 학정에 못 이겨서 일으킨 봉기임에도 불구하고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군 농민들을 처벌하려고 했고 여기에 재차 봉기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1차 봉기 사건입니다. 이 동학군은 황룡촌, 황토현 이곳에서 진압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전주성 점령. 이때가 1894년 4월 27일경쯤 될 겁니다. 조선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5월 5일에 상륙하고 일본군은 5월 6일 각각 아산, 정확하게는 아산만, 일본은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동학군과 조선 조정은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조선 조정은 전주 화약을 맺었으니 청나라, 일본 양군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군이 주둔하고 있던 아산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자, 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씨 정권을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했던 이 민씨 정권을 축출시키고 쫓아냈고 이 빈자리를 흥선대원군을 데려와서 다시 앉힙니다. 재집권.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을 또 쫓아내고 김홍집 그리고 박영효 이 두 사람의 열림 내각, 두 사람을 나란히 세운 연립 내각을 세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은 전주 화약으로 설치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 기무처. 이 군국 기무처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갑오개혁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추진되게 되는데 1차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창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 이 갑오개혁에 간섭할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2차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한 다음에 추진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오개혁은 일본이 조선을
이제 침략하고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흉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선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1차 개혁 때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1차 개혁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동학의 패정개혁안에서 제시된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과거 제도 폐지입니다. 이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되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고려와 조선에서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과거 제도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신라의 골품제를 확실하게 혁파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 제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험 부정 등이 적발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미리 뽑아낼 사람을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변질되게 됩니다. 이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 허용.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부의 재혼 허용. 재혼이 허용되고요. 그리고 왕실, 그리고 나라의 정무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좌제,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다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처벌은 법적으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문을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문이 금지된 것은 한참이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로소 이 땅에는 고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를 또 살펴보면은 2차 때는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지방 그리고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의 과거 조선의 지방관은 사법, 누구를 벌을 주고 법을 집행하고 행정,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어디다 쓸지, 그리고 군사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이런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법, 그리고 행정, 군사권이 각각 분리됩니다. 지방간의 권한 중에서 이런 것이 딱딱 분리가 되게 되겠고, 또 우리는 교육 입국 조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 이를 통해 한성 사범학교가 설치되고 이제 근대식 교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이렇듯 가보개혁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기어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청나라와 전후처리 협상으로 시모노 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대만 이것을 청나라로부터 얻어내고 청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영향력을 걷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실시했던 양무운동 1863년부터 1894년 거의 30년 동안 진행했던 양무운동이 모두 청일전쟁의 패배로 허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요동반도를 대만과 더불어서 청나라에게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를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을 압박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이겼다 하더라도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뺏는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국간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국간섭. 어쩔 수 없이 이 세 나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일본은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합니다.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돌려주고요. 이 상황을 누가? 명성황후가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